2025년, 정말 변화의 속도가 정신없을 정도죠. 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내두신 자료들 쭉 보니까요, 기술부터 경제, 정치까지 진짜 중요한 변곡점들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AI 반도체 동향, 국내외 경제 전망, 또 기술 트렌드, 수출 기업들 설문까지 정보가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이 복잡한 것들 속에서 저희가 오늘 핵심만 딱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만을 위한 맞춤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제 생각엔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세 가지요? 어떤 거죠? 첫째는 역시 인공지능, AI의 확산이고요. 이게 거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그렇죠. 둘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이게 또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고요. 정말 큰 변수죠.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 경제 문제인데 적응력 양극화라고 할까요?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적응력 양극화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2025년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글로벌 거시 환경. 한국일보 자료 보니까 2025년 세계 경제 최대 변수는 역시 트럼프 피벗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이게 다시 강화되면 관세, 이민, 에너지, 거의 모든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미국 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근데요, 미국 경제 자체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도 있고 재정 적자 문제도 있고요. 미국 내부 문제도 만만치 않네요. 네. 그리고 또 달러 강세나 고금리가 계속될지, 또 기로에 선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미중 갈등은 다시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하고요.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요인들이 막 얽혀 있어서 예측이 더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이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가 정말 중요하죠.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죠. 국어 자료 보니까 정치적 긴장감도 여전하고요.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브런치 자료에서 지적한 적응력 양극화 심화 현상이에요. 그 부분 저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득 격차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나 금융 접근성 차이가 자산 격차를 키우고 또 AI나 자동화 기술 도입이 고용 측면에서도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죠. 네, 상당히 설득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 변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같은 개인 역량 차이가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박한 문제네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연합뉴스 자료 보면 또 흥미로운 게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한국은행의 8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금리 인하요? 근거는 뭔가요? 일단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이게 큰 변수죠. 그렇죠. 금리 결정이 정말 쉽지 않겠네요. 네,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경제,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도 기술혁신은 멈추질 않네요. 여러 기관 전망을 종합해보면 2025년 기술 트렌드 핵심은 단연 AI, 이건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AI는 특정 기술이라기보다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되는 그런 AI 대전환, AX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AX, AI 트랜스포메이션? 네. AI 분야 자체도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구버 AI 반도체 자료 보면 엔비디아, 플라그웰 칩이 시장을 주도하고 AMD나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막 쫓아가는 모양새고요. 경쟁이 치열하군요. 네, 국내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고는 있지만 이것도 안심할 순 없어요. 중국 AI 모델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같은 변수도 계속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변수가 정말 많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가트너 같은 기관에서는 기술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에이전틱 AI 활용이나 AI 거버넌스 수립, 또 허위 정보 대응 같은 관리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술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 문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죠. AI 말고도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술 트렌드가 있나요? 네. 지평 보고서나 포브스 같은 데 보면
양자 컴퓨팅, 다기능 로봇, 공간 컴퓨팅, 에너지 효율 컴퓨팅 같은 것들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로봇 기술은 특히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더 주목받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리고 클린테크 투자도 이제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까지 확보하면서 주류로 부상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런 기술 발전의 밝은 면 뒤에는 항상 풀어야 할 숙제도 따라오죠. 어떤 걸까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성형 AI 개발이나 활용할 때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발표했잖아요. 아, 네,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AI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건지, 안전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려는 노력이죠. 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변화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는 어떻게 체감되고 있을까요?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죠. 네, 그 결과를 보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2025년 경영 환경을 다소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투자에도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렇겠죠. 가장 우려하는 대외 리스크는 뭐였나요? 역시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 변동성,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만약 출범한다면 어떤 통상 리스크를 가장 걱정하던가요? 기존 무역법을 활용한 규제 강화 가능성, 이걸 가장 우려하고 있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규제들이죠. 그런데 그 설문에서 좀 흥미로운 답변도 있었잖아요. 보편 관세 10% 부과 자체는 생각보다 큰 타격이 아닐 거라는 응답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의외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는데요. 아마 경쟁국들도 다 같이 관세를 맞게 되니까 특정 국가에 대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교역 비용 상승으로 인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다 같이 맞는 매니까 상대적으로는 괜찮다 이런 걸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물론 업종별로는 영향이 다르겠지만요. 기업들은 어쩌면 관세율 자체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나 어떤 비관세 장벽, 이런 걸 더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주로 어떤 방향인가요? 네, 주로 대체 시장을 발굴하거나 원가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장에 더 집중하거나 이런 순서로 나왔고요. 정책적으로는 환율 안정과 물류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나 적응력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군요. 아까 말씀하신 적응력 양극화가 개인 차원의 문제였다면 기업들도 이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술 혁신, 경제 구조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네. 특히 적응력 양극화라는 개념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불평등을 넘어서서 이 변화의 파고를 넘는 방식 자체의 격차를 의미하는 시대적 화두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2025년의 주요 흐름들, 또 여러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들이 당신이 이 복잡한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과 경제 환경 속에서 당신이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적응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